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의 특별한 뉴스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월 28일 베트남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아무 성과도 없이 결론도 또 없이 허무하게 맹탕쇼로 끝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문 대통령 주변만 빼놓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에서도 몇 번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기껏 잘 돼봐야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 이득을 왕창 챙기는 조건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일부 인정하는 빅딜 정도 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잘 되었다면 반대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각과는 달리 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 경협을 핑계로 김정은에게 아낌없이 경제적 지원을 퍼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한미 공조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미국이 북한에서 챙기는 경제적 이득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챙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었습니다.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봤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이 필사적으로 숨겨놓은 핵을 공개하라고 하자 당하는 북한이 없다고 우기니까 트럼프가 비핵화 이거 못 믿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아무 아쉬운 게 없는 트럼프에게 이렇게 버티는 것은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에 손 벌릴 수 있는 곳이 문 대통령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객기를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미국이 미북 회담이 잘 된다 한들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한테 경제적 부스러기라도 주고 싶겠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귀국길에 생전 안 하던 전화를 문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우리는 뭐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해달라고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냉정히 따져보면은 이게 문 대통령과 김정은을 싸잡아 경고한 것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영변 핵폐기라는 헝칼을 앞에다 내놓고 새로운 핵무기와 핵과 이런 무기를 숨긴 장소인 시퍼런 색깔을 등 뒤에 숨긴 것을 트럼프는 미리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문 대통령한테는 사전에 이런 방구도 안 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한테는 알려주지 않은 것을 보면 미국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예상 답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은 냉정하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 걸린 자리임에도 우리는 어떤 참여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 시기에 문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과는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두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그 첫째가요, 제도권 방송을 동원해 누가 봐도 우리 방송인지 평양 제2방송인지를 착각할 정도로 회담 취재를 빙자해서 김정은을 집중 보도하는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없는 우리 국민 상대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둘째는요, 정상회담 전부터 청와대 수석회담 등을 통해서 정상회담 후에 신한반도 체제라는 시스템을 가동시켜 남북 협력 방안을 선언했습니다.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빈손쇼로 끝났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져서 신한반도 체제를 좌파 정권 지지자들을 전부 동원해서 마구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김정은과 앞으로 남북 연방제로 가기 위해 적극 협조할 내용들을 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앞에서 얘기한 평양 방송을 방불케 한 우리 방송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제도권 언론을 동원해서 세계와 우리 국민들에게 김정은 우상화를 해대는 것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제도권 방송은 이제까지 유례가 없었던 김정은 출발 동선부터 안 해도 될 내용까지 방송 전문 용어로서는 경마식 보도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60시간 넘게 기차로 중국 대륙 횡단을 전략적으로 할 때 시시콜콜 우리 방송에 따라가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더 과관인 것은요, 김정은이 기차 역전에서 휴식할 때 일반인들에게는 피지 말라는 담배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폼나게 필 때 무슨 왕조 시대인지 재떨이를 바치고 서 있는 장면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와 회담이 아무것도 없이 결렬된 다음 날에도 김정은이 베트남 의장들을 사열하는 장면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인지 지상파는 안 하고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은 계속했습니다. 베트남 추석과 김정은 만찬 장면까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생중계하는 것은 미국의 CNN을 비롯한 세계 어느 방송도 하지 않는 보도 방식입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요즘 방송인들은 이렇게 시켜도 하는 게 이럴 때 기본적인 자존심도 없나요? 아니면 일반인들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으니까 받는 만큼 정권 요구에 충성해주는 나팔수 역할을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런 터무니없고 한심한 불공정 보도가 눈살 찌푸리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에 대한 해바라기식 보도가 자행되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이번 기회에 인식하게 해준 기회였습니다. 찌질이 방송사 보도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 이상 김정은과 남북 협력하겠다는 내용인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을 발표한 배경과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신한반도 체제 로드맵에 따라 남북 간의 협력 관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했습니다. 이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가 남북한이 전쟁과 대립을 벌이고 서로 평화와 공존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진영과 이념을 버리고 경제와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전쟁과 대립을 벌이고 평화와 공존을 유지하겠다는 말은 더 정리하면 남북이 군사적 대립 없이 화해 시대를 100년 이상 열어가겠다는 말입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손을 들어 바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번 베트남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은 핵을 버리지 않겠다는 속셈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회담이라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줄 사람인 미국에게 김정은이 보잘것없는 물건을 내놓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른다는 것은 팔 의향이 없다는 생각이 더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게 1차 회담이라면 몰라도 2차 회담이면 이미 서로의 요구사항을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지 않습니까? 사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 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이 비핵화를 분명히 한다고 공언해오고 또 지금도 전도사로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정은은 비핵화에는 근접도 못하는 꼼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공존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는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과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대등하게 평화공존이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지난번 평양 남북회담을 하면서 국민들 동의도 없이 문 대통령 독단으로 김정은에게 휴전선 빗장을 풀어 제껴준 상황에서 대등한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에 베트남에서 트럼프가 기자회견하면서 우리와 군사훈련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문제 삼듯 하지만 그 속은 한미 동맹이 지금 맺어 있어도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이 적극 나서지 않겠다는 얘기를 바꿔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핵을 포함한 군사력에서 북한이 갑이고 우리가 의뢰 입장에서는 기계적인 평화공존은 공연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요.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한반도 체제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인 남북한 같이 경제와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얘기죠. 하지만 같은 내용도 상황에 맞춰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같이 잘 살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우선권을 가진 미국이 우리가 먼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상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만 헛물키는 결과가 나을 것은 분명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또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를 반협박해서 일방적으로 경제협력을 요구할 게 뻔한 이치 아닙니까? 비근한 비유로 떡줄 사람인 미국과 북한은 생각도 않는데 우리만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격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경제와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발표의 전제 조건이 진영과 이념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남북관계에서 진영과 이념을 버린다는 것은 얼핏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모두 버리고 오직 경제적 교류만 한다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베트남에서 김정은은 앞에서는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180도로 다르게 공산당식 협상 전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진영과 이념을 버리고 경제적 협력을 위해서 남북한이 원하는 국가 체제를 비교를 해봐도 우리는 국가연합체인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오던 연방제인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고집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남북한이 같이 살 수 있는 2국가 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결과적으로 1국가 체제를 주장합니다. 북한은 철옹성같이 우리를 공상화시켜서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에서 남북한 통일 방안으로 궁극적으로 1국가 체제로 가는 연방제 추진을 통일 방안으로 분명히 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김정은은 핵을 가졌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힘이 센 김정은이 먼저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문 대통령이 진영과 이념을 버리고 경제적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황이 변하면서 결과적으로 남북한은 남북 연방제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결과적으로 남북 연방제로 가는 고속도로를 까는 길입니다. 궁극적으로 김정은에게 나라 갖다 바치는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제도권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마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남북화해와 남북한 경제협력이라는 겉보기는 번들한 내용인
신한반도 체제를 발표해서 판단이 잘 안 되는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김정은은 스스로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뭐가 아쉬워서 완전 비핵화가 되지 않는데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은 그런데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베트남 회담이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못 맺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핵화 회담으로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100년을 신음하게 만드는 신한반도 체제가 잘못된 남북협력 방법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 갖다 바치는 연방제로 눈가림 속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같은 나라 같은 국민과 같은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관계는 더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